심폐소생집 찾아서 전남 한편까지 왔습니다. 아따 넓다. 이 바닷가에 있고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이 제주도가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아니 근데 오늘 힌트는 뭐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는 집이요? 아니 그 광화문 광장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 따라서 가면 광화문 광장 나올래나? 소장님, 광화문은 서울이고 여기는 한평이잖아요. 눈 크게 뜨고 이순신 장군 찾아갑니다. 여기 뭐 건물이 보이네. 이야, 나무들도 양쪽에서 반기는데 저기 보이네. 이순신 동상. 엄마야, 어디요? 있네, 있어. 저기 저 서 계신 분. 광화문에도 있는 이순신 장군님 아니셔? 아니 무슨 집이 이렇게 크나 했더니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순신 장군상이 우리 예전 초등학교 때 있던 그 장군상이네요. 아니 근데 저 가운데 있는 건물은 뭐죠? 저게 초등학교 건물이었을 리는 없는데 근데 이 건물 정말 장군상이에요. 와, 엄청 늠름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붕 내민 거 하면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현대에 사신다면 이런 집에 사시지 않을까요? 누가 나오시네. 장군상 폐교집에서 아시는 분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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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던 그 동상이더라고요. 솜불 남초등학교라고 네. 1999년에 폐교가 되었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께서 2002년에 매입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그럼 심폐소생을 한 곳이네요? 심폐소생하시고 또 한 세대가 이렇게 건너오면서 저희가 또 심폐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교 사서 고칠 생각한 부모님 정체부터 얘기 좀 해줘봐요. 어머니는 패션 디자인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1세대 포크 가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나도 알다마다요. 가수 은희 씨 알죠?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와서 가롯 디자이너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회교를 고쳐서 사셨구나. 가수 은희. 네, 맞아요. 은희 가수님이 어머님이세요? 네. 우리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한 많이 분이신데. 닮았어요. 말투도 많이 비슷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사세요? 여기가 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는 그래요? 집은 저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저 뒤에 장군상 건물이 집이 아니었어요? 학교라 건물이 여러 채인가? 여기 별관 건물이 살림집이라는 거죠. 내가 본 집만 해도 수십 수백 채인데 폐교 집은 내가 처음이거든요. 어머나 떨린다 떨려. 엄마야 분위기 진짜 독특하다. 이게 세트장이야 뭐야? 아니 다시 보니까 교실 티가 나는 것도 같고 근데 묘하게 감성 돋는 뭔가가 있네요. 우와. 여기가 두 분 집이에요? 네, 옛날에 급식실 자리였다고 해요. 지금은 저희가 거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와. 교실이 아니라 급식실. 그래도 날로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집 구경 왔는데 마음이 몰랑말랑해지는 거려. 저 난로에 도시락 데펴 먹던 세대거든요. 그래요? 그러세요? 왜 아침에 오자마자 도시락 여기 올려놓고 네. 점심 되면은 반찬 이렇게 막 다 섞어서 막 흔들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잘 맛있게 섞는 걸로 반해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근데 참 독특한 게 이 바닥이네요. 맞아요. 이 바닥 우리 옛날에 기름칠하고 그 왁스칠하고 그랬던 그 바닥인 거죠? 그 교실 바닥이에요.
아니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소위 쿨한 합판들은 뭡니까? 이 큰 집을 다 갈아엎을 수도 없고 터진 옷처럼 꾸며서 쓰고 있습니다. 이 합판은 두 사람만의 심폐소생 방식이래요. 세월은 뒤엎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것. 역사는 지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니까요.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오래된 그 골동품 도자기도 깨지면 그냥 이제는 그 안 없애고요. 그 흔적들을 좀 남겨서 그냥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바닥은 한 땀 한 땀 기워서 심폐소생해다 치고 여기는 또 무슨 공간이었을까요? 아, 급식실 주방이었겠구나. 맞죠? 아이들 만난 밥 해주었던 부엌에서 제주 엄마 은희 씨는 바다를 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뚫은 게 이 창. 그럼 두 분은 뭘 하셨을까요? 요거 남편이 해줬어요. 여기에 그릇이 아슬아슬하니까 넓게 쓰라고 해줬고 뒤에도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달고. 곳곳에 그런 다정함이 있어요. 그래요? 오래된 집을 심폐소생하는 일은 몸이 고돼야 가능한 일이더래요. 창이 엄마의 눈높이라면은 선반은 딸의 팔높이. 준엽 씨가 고생 많았네. 사실은 뭐 이렇게 뭘 만들거나 뭐 이런 기술은 거의 없는데 이제 이 집에 살게 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해야 돼서 난로도 이렇게 연통도 처음으로 직접 제가 다 잘라서 길이 맞춰서 연통도 다 설치해보고 이 규모 때문에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안방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벽지가 사실은 반만 발라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제 벽지 우리 이제 바르자 하고 막 발라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는 거 아니죠? 원래 있던 집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꿰매고 뭐 좀 더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도 와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배를 고쳐가며 항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 뜻이 온다. 뜻이 온다. 왔어. 왔어? 지금이야.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공존하는 폐교집. 먹을 거에 관해선 내가 그거 당신 거 제일 예쁘네. 낭만 때문이냐고요? 낭만은 얼어 죽을 웃픈 사연이 있죠. 옛날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추위 많이 타는 김희 씨, 지정석은 난로 옆 소파 자리. 준엽 씨가 타주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 집 겨울나는 비결이랍니다. 준엽 씨 지정석은 학교 정원 전망, 방구석 일렬. 봄이 눈으로 찾아오는 명당이지요. 숨 잦아들던 그 집의 둘은 지금 새 숨을 불어넣는 중이랍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여기도 집이에요? 학교 복도는 여기가 진짜 백이네. 줄줄이 앉아 복도 닦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여기를 뛰어다녔게요. 얼마나 젊었게요. 딱 여기까지가 학교의 추억. 그럼 세대를 넘어 집으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는 한여름에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천연염색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마련해 두신 장치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찾아보시겠어요? 그거 이 방인가요? 문이 다 똑같아서. 오, 그러게. 진짜 똑같다. 네. 여기 하면 무슨 방이지?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장님, 뭔데 그래요? 여기 대중목욕탕 아닌가요? 아유, 수영장이든 목욕탕이든 놀랄 노자는 확실하네요. 대체 여긴 뭐에 쓰던 공간이래요? 와. 아니, 그 시원한 방이 여기예요? 너무 시원하네. 저희 어머니 네. 아버지 천연염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제일 더운 삼복더위에 한낮에 그때 이렇게 오셔서 잠깐 식히고 가시는 공간이에요. 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이 대반전인데요? 그러게요. 집에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금수저 되신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하실 수 있지만 물들이는 일 해보셔요. 아, 이게 필요해요. 그렇구나. 이 집 이사 온 게 김희 씨 22 되던 해. 김희 씨가 기억하던 그 시절 배교집은 너무 바빴던 엄마 집이었답니다. 몇 년 만에 여기 돌아오신 걸까요? 20여 년 만에요. 어릴 때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많았고 손님도 많아서 손톱깎이를 쓰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몇 번이나 다시 사서 갖다 놓으면 또 사라지고. 저는 좀 아늑한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 부산한 집보다 받기 좋던 시절. 하늘은 지붕, 산을 집처럼 오르며 살았대요. 결국 지리산 자락에 작은 오두막 한 채를 마련했죠. 그제야 배교집이 집 같지 않던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소원이 우리 엄마도 뽀글뽀글 빠마하고 몸빼 입은 그런 엄마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을 운동에 막 밍크 코트 입고 와버리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거든요. 바쁜 엄마는 꿈꾸던 엄마가 아니었고 엄마 닮은 집에서 소녀 키미가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었죠. 좋아하는 공간은 되게 근사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곳은 뭐지? 옷방이죠? 아니에요. 옷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옷이 없어요. 여기에요. 여기는 욕실 아니에요? 멀쩡한 방 놔두고 해필 차디찬 타일? 욕실이 최애 공간이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사연이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지 알았어요. 근데 방금 전에 엄마가 좋아하는 공간을 보고 왔었잖아요. 네. 기억이 났어요. 뭐예요? 우리 엄마는 보통 엄마처럼 집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 일을 하는 엄마였잖아요. 사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목욕하는 시간이었네요. 엄마에게 도란도란 하루를 이야기해도 괜찮았던 곳. 그리하야 유일하게 엄마가 내 차지였던 곳. 그랬구나. 그런 거구나. 아유, 왜 이리 내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은 이 사람 덕에 살아봤어요. 신혼생활을 고향집 담양에서 제 고향. 네네 살게 됐었거든요. 그녀에게 준엽 씨 고향 집은 이상향의 엄마 아버지가 사는 집이었대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녀 오는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채던 언제나 그녀를 향해 등대처럼 불 밝혀주던 따스운 집 말이에요. 이제 일하고 오면은 어떻게 아시고 집에 불을 다 켜놓고 항상 마중을 나오세요. 마당을 문을 꼭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제가 바라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하던 그런 부분인데 나 혼자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건가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마음속 빈자리 그렇게 도닥이고 났더니 둘은 한 운동장 새 집 살림을 할 결심이 서더랍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는 폐교집, 원래 주인인 엄마 아버지도 눈에 밟히고 집이 뭔지 알게 해준 시아버지도 마음에 걸리고 에라 모르겠다 같이 살자 한 거죠. 그런 나이가 오거든요. 저는 조그마한 책방을 하고 살았고 이 사람도 자그마한 카페를 하고 담양에서 살았는데 노부모님을 모시고 큰 살림이 되려고 하면은 그 수입으로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던 어머니 아버지의 천연 염색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은희 씨가 이 집에 애초에 들어온 것은 천연 염색하기 안성맞춤이었던 공간인 까닭. 결국 두 사람은 살기 위해 살리기 위해 폐교집을 심폐소생하기로 했답니다. 가장 숨 헐떡이던 공간이 20년 전 어머니가 신축한 이 건물이었대요. 이 설계를 어머님이 하셨다 그랬나요? 네, 맞아요. 아마 당신의 무대로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은 게 이 기둥이 자세히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좁잖아요. 이게 같은 높이의 건물이라면 더 웅장하고 더 높게 보이게끔. 본관은 원래 학교 건물이었던 양쪽 구축과 가운데 신축을 이은 건물. 나는 처음부터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잘 지어놨는지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완전히 딴 세상으로의 초대 딱 그거네. 안에도 구축과 신축이 이어진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여기는 교실 바닥이니까는 구축. 문과 문을 통과하면은 이것이 바로 공간을 뚫고 가는 시간 여행으로구나. 이 집에는 시간을 넘나드는 공간이 있는 거네요. 어우, 근데 대박. 신축 바닥에서는 식물도 자라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심지어 바닥이 네. 제일 놀라운데 흙바닥 맞아요? 지금 황토바닥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해인사의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라는 곳의 바닥에서 배워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역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것을 좋아하시더니 뭐 이렇게까지 또 하셨구나. 네, 아니 근데 밖은 밝고 안은 이제 완전히 어둡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두 군데가 밝은데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저 계단에는 이제 빛을 듬뿍 넣으셔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패션 모델도 내려와서 쇼를 하고 내려와서 무대에 서시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 1층이 무대라면은 2층은 손님들을 맞는 응접실과 방이 있던 공간. 그런데 2년 전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았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이제 노쇠하셔서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쌓여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연 염색을 해서 만든 소품들을 판매할 공간을 이제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카페. 이 집 되살려 내 부모님들과 함께 먹고 살려면은 이 시골까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는 게 두 사람 결론. 결국 엄마 아버지의 오래된 것들을 갈고 닦기 시작했죠. 사람 손이 무서운 걸, 사람 온기가 무서운 걸 그때 알았답니다.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는 그런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머님이 공연하실 때 쓰던 그런 오디오 장비들이거든요. 항상 함께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그 오디오를 스피커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하셨는지 원래 잘 노래 안 불러주시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 다 있는 사람들 저희 다 막 울고 막 아무튼 그랬었는데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아이고 아유 오랜만이요. 아이고 잘 지냈어? 오는 길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미끄러워. 그때 그 스피커를 고쳐줬던 형님. 안 버리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래요. 이 물건도 연식이 꽤나 있어 보이는 거려. 뭐에 쓰던 물건이래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 차 테이블로 이렇게 쓰셨던 그런 건데 지금 저쪽에 이렇게 좀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서 됐습니다. 지금 어때? 됐어요. 네. 나봉! 좋다. 꽤나 밝네요. 이쪽으로 가야지 중심이 맞을 거예요. 네, 됐어요. 이 집 커피 잘하네. 높이도 좋다. 다시 살리는 심폐소생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구만요. 연명이란 말 구차하다 생각했는데 이리 감동적일 수 있었네요. 우리는 집을 완성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갖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집은 끝까지 완성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집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생도 주지만 행복을 동시에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사는 동안 살던 집 중에 어느 한 집 귀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 싶네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챙겨야 하는 나이니까 요거 잘 해내고 나면 두고두고 되게 제일 많이 둘이 앉아서 얘기 나누게 될 기억이 많이 남을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힘들었던 시간 되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죠. 둘에게 이 집은 지금 꼭 살아야 할 인연. 다시 살아나 줘서 고마워요.